경제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오늘이요 2월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 잘 가고 있죠.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하고, 그리고 증시는 활활 타오르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동반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좀 소외되어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도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가 이 근육맨, 스트롱맨의 모습을 보일수록 인플레이션 우려는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에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는 물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 지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 분석은 채권 전략의 기본인 거 아시죠? 이 부분 오늘도 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의 인사들은요, 그 금리 인하 급하지 않아를 외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단기물 금리 중심으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좀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특히 월러 이사의 발언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월러 이사는 지난 몇 년 동안 파월 의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통화정책 결정이 월러 이사가 발언해온 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월러 이사의 입장은 그래도 섣부르게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데이터를 지켜보고 인하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를 상반기에 진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좀 뒤늦게 진행을 하게 되면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크지 않냐라는 부분을 좀 의식을 하고 있는데 월러 이사의 입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한두 번 정도의 회의를 조금 더 늦게 진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경제에는 큰 충격을 야기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한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이고,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하를 성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전혀 없다. 특히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기준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은 올해 약 3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6회에서 7회 정도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됐던 것을 감안을 하면 가파르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FOMC 의사록에서요, 연준이 채권 보유 규모를 축소할 건데 그 시점을 간략히 논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연초부터 화두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연준의 양적 긴축을 언제까지 지속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채권을 줄여가는 과정을 저희가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그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연준위원들의 발언에서 좀 나왔습니다. 사실 양적 긴축을 속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게 논의한 바는 없고, 다음 회의 즉 3월 20일 날 있을 FOMC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의견 합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3월에 회의를 거치고 또 5월 달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를 하는 과정들을 감안을 하면 저희는 빨라도 한 6월 정도부터 연준의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이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격적으로 감축을 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완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중요한 경제 지표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미국 가계의 소비가 어떤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소비 이런 부분이 좀 주저앉으면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국 가계 소비가 여전히 양호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계 소비력이 악화된 것 아니냐, 혹은 상반기 중에 경기가 다시 둔화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PC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도 이러한 개인 소비 지출, PC 항목의 인플레이션을
주로 타겟으로 삼습니다. 1월달 CPI와 PPI 지표가 먼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나 연준들이 1월 PC 인플레이션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2.4%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PC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PC 그 자체, 즉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가계 소비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축률 데이터입니다. 지금 팬데믹 전으로 이 저축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출렁였는데 2020년도 팬데믹 직후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 덕분에 저축률이 높아졌습니다. 팬데믹 직후에는 여러 재정 보조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초과 저축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 최근 1, 2년 동안의 저축률은 과거 평균을 굉장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매월 혹은 매 분기마다 들어오는 돈이 있을 텐데 이것을 저축하지 않고 많이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가계의 소득이 견조하고 또 과거에 쌓아놨던 초과 저축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월이나 분기 기준으로는 벌어들이는 것 중에서 쓰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저축하는 비중은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저축률 데이터가 낮게 유지된다는 것은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 여력이 굉장히 괜찮은 상황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축률이 지금 현재 3%대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 가계의 소비는 여전히 강한 상태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미국 가계는 벌어들이는 소득은 굉장히 높고요. 그에 반해서 소비는 소득 대비해서 증가세가 낮은 상황입니다. 결국 쓰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 상황은 양호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실제로 이번 데이터가 1월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견조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한 번 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월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해서 CPI가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PC 지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비 여력이 있다는 건데 경제는 뭐 무탈하게 굴러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사그라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대비는 해야 되는데 과거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의 사이클과 현재를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과거 한 80년대 후반부터 한 6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률이 둔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성장률 둔화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뭐 7, 80년대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의 기간들은 대부분은 침체 리스크가 기준금리 인하를 이끌었고요. 다수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외부 충격도 기준금리 인하를 더 가파르게 만드는 요인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9.11 테러라든지 아니면 2008년도의 금융위기라든지 2020년도에 팬데믹처럼 어떤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굉장히 급격하게 단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의 가계 소비라든지 경제 펀더멘털은 좀 양호한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과 현재 사이클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 90년대 중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995년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은 성장률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던 때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과 당시의 시장 상황이 닮은 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실제로 미국 경제가 침체 리스크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개인 소비 지출도 견조하게 나오게 되면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은 성장률이 걱정돼서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잘 낮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한다라고 시장 상황을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95년도 사례와 같이 기준금리를 뭐 4, 5%에서 2%나 0%까지 급격하게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서너 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하는 그런 사이클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률은 양호하고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1990
2000년대 중반과 같은 기준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소폭 인하하는 정도로 아마 올해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여기서 조금 더 축소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말임에도 미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재무부와 기업에서 역대급 큰 규모로 채권 발행을 하고 있는데 공급 부담도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경제 지표 잘 챙겨서 전략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이 더 짧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제는 3월을 잘 맞이하셔야 되는데 경제 용어로 1분기 마지막까지 행복하세요. 자,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채권부의 이번 주도 열심히 출동할게요. 이번 주는 박고미 TV, 굉장히 유명한 경제 유튜버와 함께 저희 채권부의가 콜라보를 진행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